서로 잘들 아시는 분들이에요? 같은 동네에서 다 오셨나? 어? 여기 오셔서 가지고 만났죠? 예. 근데 이렇게 2주 만에 이렇게 친해졌다는 것은 아주 좋은 현상이에요. 예. 왜냐하면 공부를 하루 이틀 하고서 끝나는 게 아니라 1년 동안 해야 되니까 하다 보면 이제 외롭습니다. 예, 외롭고 이게 또 나중에 집에 가서는 할 얘기가 없어요. 집에 가서 처분행위 뭐 채권행위 이런 얘기 해봐야 이게 얘기가 되겠어요? 안 되지. 결국 같이 공부하신 분들끼리 서로 얘기도 되고 또 조금 힘들 때 스트레스 쌓이고 할 때 같이 또 좀 그것도 얘기를 하면서 풀 수도 있고 서로 많이 또 친해지고 그 다음에 또 결국은 중개사 자격이라는 것이 자격증 따서 뭐 나중에 쓸 수도 있지만 중개업을 한다. 그럼 중개업은 혼자 할 수가 없죠. 같이 이제 아는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같이 그래서 학원에 직접 오셔서 공부하시는 그 이점 중에 하나는 이 같이 공부해가지고 학교 가신 동기들이 나가셔가지고 같이 이제 업을 하다 보면 친해진 분들이 왜냐하면 1년 동안 하다 보면 그분들의 성격을 좀 어느 정도 파악을 하거든요, 이게. 그래서 같이 할 수도 있고. 또 여기 같은 경우는 벌써 이 학원이 20년 뭐 이렇게 됐으니까 소위 말해서 그 동문회가 형성이 돼 있죠. 이미 나가셔가지고 거의 뭐 부천 지역이나 시흥 이쪽 지역에서 중개업 하신 분들은 여기 출신들이 거의 뭐 한 70% 정도 될 거예요. 여기 엄청났었어요. 지금은 이제 코로나 문화에서 많이들 안 나오시고 하는데 한참 이제 했을 때는 또 동영상 같은 것들이 발달되지 않았을 때 그때는 여기 꽉꽉 찼습니다. 여기 다 사가지고 다른 데 해가지고 뭐 모니터 해가지고 막 하시고 그래서 배출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아는 이점이 됩니다. 자, 뭐 지금 보고 있는데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어렵지는 않은데 본인 생각하고 다른 게 있으니까 이제 그게 조금 생소했을 뿐이지. 또 단어를 우리가 안 쓴 단어를 쓰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설명해 드리니까 뭐 이해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예. 자, 그러면 이제 계속 들어가 봅시다. 이제 법률행위 요건이라는 것은 이제 뭘 보려고 그러냐면 다시 계속 지금 우리는 법률행위라는 걸 보시는 거예요. 자, 이 법률행위라는 것은 하나의 원인이니까 이 법률행위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면 뭐가 일어나야 되냐면 권리의 변동이 일어나야 돼요. 즉 법률 효과가 발생돼야 된다고요. 그러면 이 법률 행위로 인해서 권리 변동이라는 법률 효과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요건, 뭔가를 갖춰야 된다는 거죠. 일단 두 단계를 갖춰야 돼요. 일단은 법률 행위로서 뭐 계약이든 단독 행위든 성립이 돼야 되겠지. 성립. 계약이 체결돼야 뭐 권리 변동이 일어나든 뭐든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성립되기 위해서는 법에서 정해진 뭐가 있을까요? 요건이라는 게 있어요. 요건. 갖춰질 게 있단 말이죠. 이걸 법률행위의 무슨 요건? 성립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법에서 정해진 요건을 갖춰졌으면 이제 법률행위는 뭐가 됐을까요? 성립됐겠죠. 쉽게 해서 매매계약 체결됐어요. 그럼 매매계약 체결됐다고 해서 그로부터 권리 변동이 일어난다? 그건 아니지. 또 한 단계를 거쳐야 돼요. 그 매매가 정상행돼서 유효가 되져야 된다는 거죠. 만일에 매매계약은 됐는데 그 매매가 무효라면 자기네들이 원하는 권리 변동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안 일어나죠. 그럼 무효가 되지 않고 유효가 되기 위해서는 즉 효력이 발생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여기서도 법에서 정해놓은 뭐가 있어야 된다? 요건 갖춰야 돼요. 그러면 이쪽 부분은 법률행위의 무슨 요건? 유효요건 또는 효력요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여기가 최종적인 목적지인데 그 목적지에 가기 위해서는 이게 있어야 되는데 자, 요것을 가지고 이런 최종 목적이 달성되기 위해서는 우선 뭐부터 해야 되고요? 성립. 그 다음에 그 성립된 법률행위가 뭐가 있어야 돼요? 효력이 있어야 돼요. 이유가 되셔야 돼요. 요 두 단계를 이제 보겠다. 그래서 이걸 다 묶어가지고 법률행위 요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기본 구조 잡았죠? 예.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같이 묶어서 보시면 안 돼. 자, 성립하는 거하고 효력이 발생되냐 안 되냐는 같은 거, 다른 거. 다른 거예요. 그러면 단계를 봤을 때 뭐부터 하고 성립됐는지 안 됐는지를 먼저 보고 성립이 됐을 때 유효니 무효니 이런 걸 따지는 거지. 이것도 되지 않았는데 무효다 유효다 그런 얘기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은 이렇게 탁탁 정해져 있으니까 그런 것을 단계적으로 꼼꼼하게 보시면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꼼꼼치를 그냥 묶어서 보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분 그러니까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어요.
매매계약 체결되지 않았으면 그 매매계약은 유효 무효? 아니 그런 얘기 하면 안 된다니까. 체결이 안 됐는데 유무효 따지면 안 된다니까 그런 얘기 나오면. 근데 순간적으로 이렇게 속아 넘어간다니까. 그게 여러분들의 생각이라니까요. 버려요. 버리시라고. 유무효는 항상 뭐가 된 다음에 성립 체결된 다음에 문제라니까 이것은. 됐죠? 네, 이제 그 구조를 잡고. 그럼 여기서는 이제 법률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국가에서 어떤 걸 갖춰야 성립되는지, 그 다음에 성립된 법률행위가 유효가 되기 위해서는 또 어떤 걸 갖춰야 되는지, 그걸 잡아놓고 그걸 순서대로 이제 쭉 공부하시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이 구조대로 잡아서 이제 목차를 별도로 외우지 않더라도 이 구조를 잡고, 물론 여기서도 이제 문제가 나오지만 이 구조를 잡고 들어가면 이제 순서대로 우리가 이제 법률행위 이 부분 보고 이 부분 보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다 들어가는 거죠. 자, 이제 구조 잡았으니까 40페이지 법률행위 요건의 의의를 봅니다. 괄호 1번 법률행위가 법률행위로서 인정되기 위한 최소한의 외형적인 요소를 자 무슨 요건이라고요? 성립요건이라 하고, 또 성립한 법률행위가 당사자가 의도한 대로 효과가 발생하기 위한 요건을 무슨 요건이라 한다? 효력요건이라 한다고요. 두 가지 요건을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괄호 2번 가볍게 보시면 법률행위가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자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니까 법률행위 자체는 존재하지 않죠. 성립이 안 됐죠. 그러니까 이제는 유, 무효, 취소 등을 논할 수가 없다고요. 자, 원리 잡았고, 그러면 이제 2번으로 쭉 내려갑니다. 자, 그럼 요건 두 가지니까 이제 나눠서 또 설명하겠지. 자, 2번은 법률행위 무슨 요건? 성립요건. 자, 그 중에 괄호 1번만 보시면 돼요. 자, 성립요건 중에 일반적 성립요건이라고 나와 있죠. 자, 일반적이라는 것은 모든 법률행위의 공통적인 성립요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계약이 됐든 단독행위가 됐든 채권행위가 됐든 물권행위가 됐든 모든 법률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공통적인 요건 세 가지를 갖춰야 되는데, 거기 보니까 자 모든 법률행위 요구되는 요건으로 첫 번째 뭐가 있어야 돼요? 당사자 있어야 되겠고, 두 번째 목적이 있어야 돼요. 목적, 내용이 있어야 돼. 목적은 다른 말로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의사표시 있어야 되죠. 요 세 가지가 갖춰져야 일단은 법률행위는 뭐가 된다? 성립이 돼요. 당연한 얘기지. 매매계약을 생각할 때 매매계약에 당사자가 없는데 매매계약이 있을 수가 없겠죠. 그 계약의 내용이 팔려는 건지 공짜로 주려는 건지 내용이 있어야 되겠고, 당연히 그 팔려는 의사, 살려는 의사가 있어야 되겠고. 되셨어요? 이런 걸 이제 일반적 성립요건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3번으로 내려가시면, 자, 법률행위 이제 무슨 요건을 보자? 효력요건. 자, 이렇게 다 세 가지가 갖춰졌으면 이제 성립은 됐어. 쉽게 해서 매매계약이 체결이 됐어. 그럼 그 매매계약이 무효가 안 되고 유효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쉽게 해서 제가 이제 김치찌개 얘기를 얘기했는데, 김치찌개가 만들어지려면 이 세 가지 재료가 있어야 된다고요. 근데 김치찌개가 만들어졌다고 다 맛이 있는 건 아니죠. 예, 맛이 있으려면은 그 각각의 재료가 뭔가 갖춰져야 돼. 그 얘기예요. 그럼 당사자는, 자, 법률행위 효력요건 중에 거기도 괄호 1번 일반적 효력요건이라고 나오죠. 자, 첫 번째 모든 법률행위에 필요한 요건이다 해서 첫 번째 동그라미 1번 당사자가 뭐뭐뭐를 가져야 된다.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을, 능력 있는 사람이 계약을 해야 된다. 그 능력이 세 가지로 나눠지죠.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 이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쉽게 얘기해서 계약을 해야 그 계약이 유효가 된다는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얘기해가지고 5살짜리가 매매 계약을 했어. 그럼 5살짜리 당사자는 될 수 있죠. 그렇다고 5살짜리 매매 계약이 유효다 그러면 안 되지. 문제가 있겠죠. 이해되시죠? 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동그라미 2번. 자, 법률행위 목적은 이제 몇 가지가 갖춰져야 돼요? 그냥 읽으시면 몇 가지가 돼 있어? 네 가지. 확정, 가능, 적법하고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된다. 읽으시면서 풀려하시면 되지. 목적은 확정, 그 다음에 실현, 가능, 그 다음에 적법, 그 다음에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돼. 이 네 가지가 다 갖춰져야 목적으로서는 정상에 대해서 효력이 발생한다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의사표시는, 의사표시라는 재료는 어떻게 돼야지 정상에 대해서 맛이 있느냐? 자, 두 가지가 갖춰져야 돼요. 자, 일단 이거 쪼개면 의사와 표시죠. 그럼 의사하고 표시가 일치가 돼야 되겠지.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아파트를 10억에 팔 의사인데
표시는 나 5억에 팔겠소 그렇게 표시했어요. 그래서 5억에 매매 계약을 했어. 뭐가 문제 있다는 거죠. 또는 팔 생각도 없는데 팔 의사도 없는데 팔겠다고 얘기했다. 뭐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의사와 표시는 뭐가 돼야 된다? 일치가 돼야지. 자, 그 다음에는 일치가 됐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속아서 여러분 부동산을 팔 생각을 해서 팔겠다고 얘기했다. 그럼 뭐 일치는 됐죠. 근데 속아서 그런 의사를 결정해가지고 표시를 했어. 뭐가 문제가 됐겠죠. 그것은 이제 하자라고 그래, 하자. 그럼 의사 표시에는 뭐가 없어야 돼요? 하자가 없어야 되지. 그러면 3번이 그래야 되죠. 자, 구조 잡았죠? 그러면 법률행위를 우리가 배우시는데, 자, 전체적인 구조는 또 법률행위는 뭐가 돼야 되고, 성립이 돼야 되고, 그 성립된 후에 그 법률행위는 뭐가 돼야 되고, 유효 효력이 발생돼야 되는데, 자, 성립되려면 몇 가지가 갖춰야 된다? 3가지 기본적으로. 그러면 그 성립된 법률행위가 유효가 되기 위해서는 각각의 성립요건이 이런 것들을 각각 갖춰야 된다는 얘기가 돼요. 이게 전체적으로 다 갖춰졌을 때 그때서야 우리 국가에서는 법에서는 자기네들이 하는 법률행위대로 뭐가 변동되는 것으로 권리 변동되는 것으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이 중에서 뭔가가 갖춰지지 않았으면은 이 법률행위는 무효가 되거나 취소할 수 있는 걸로 된다는 얘기죠. 자, 구조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이제 법률행위는 어떤 식으로 들어가줘야 되냐면 이제 배우시는 게 결국 이제 요 순서대로 하는 거예요. 법률행위에 뭘 봐야 되겠고, 당사자, 그 다음에 목적, 그 다음에 이 순서대로 이제 배우셔야 되고 또 민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럼 당사자에 봐야 될 것은 뭘 봐야 될까요? 이런 거 봐야 되겠지. 그럼 목적에서 봐야 될 것은 이런 거 보시는 거겠지. 그 다음 의사표시 보셔야 될 것은 이런 거 보시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래야지 여기에 여러분들이 어디서 어떤 것을 배우는지 아시는데, 일단 민법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우리 중개사 시험에서는 이건 안 나와요. 이건 우리 시험범위에서 빠져요. 다행이지 뭐야. 이거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거 다 아셔야 돼 또 이게. 그래서 지금은 그냥 이런 능력이 어떤 능력이고 이런 능력을 가진 사람과 안 가진 사람이 법률행위 했을 때는 결과를 어떠냐, 그 정도만 보시면 돼, 이쪽에서는.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 시험범위에 해당되는 것은 요 뒤부터예요. 이해됐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부터 목차가 법률행위에 이제 뭐 목적 이렇게 해서 들어가줘야 된다고 요건을 다 얘기하고. 근데 이제 저희 교재는 아예 그냥 처음부터 다시 앞쪽으로 가시게 되면 36페이지 한 장만 넘기세요. 한 장 넘기시면, 자, 챕터 2 해가지고 법률행위 뭐가 나와요? 목적 여기 나오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사실 지금까지 설명한 것은 사실 목적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법률행위라는 게 이렇게 돼 있다라고 이제 설명해 놓고 그 다음 챕터로 넘어가서 이제 법률행위 목적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저희 교재는 이제 그냥 법률행위 종류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요건 뭐 다 설명하면서 같이 그냥 목적으로 같이 집어넣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약간 목차를 잡는 데 있어서 약간은 좀 혼란스럽게 이제 잡혔는데, 제가 이제 요약집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그렇게 안 돼 있을 거예요. 딱딱 나눠가지고 들어갈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지금까지는 이제 본격적으로 본 게 아니에요. 그냥 요거 보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다는 것을 지금 설명 들어간 거예요. 그럼 이제 목적이 나왔으면 그 다음 이제 목적에 대해서 이제 배우시겠고, 그 다음 이제 그러면 챕터 3이 이제 뭐가 나올까요? 의사표시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런 식으로 이제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야, 못 믿겠는데? 봐봐. 70페이지 보시면. 자, 의사표시가 나오죠? 그래요.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배우시는데, 그러면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는지를 보세요. 성립요건에 대해서는 잘 문제를 안 내요. 어차피 성립은 간단하잖아요. 누가 있어야 되고. 없으면 성립이 안 된 거지. 뭐가 있어야 돼? 목적. 없으면 성립 안 된 거죠. 뭐가 있어야 돼? 없으면 성립 안 된 거니까 뭐 문제가 안 돼. 그럼 이게 다 있다라고 치고, 그럼 이거 있다고 해가지고 다 유효가 되는 건 아니죠. 이쪽 중심으로 이제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 중심으로 보시는데, 정상적이라는 것은 이걸 다 갖췄다면은 당연히 그 법률행위는 뭐가 돼서 유효가 돼서 효력이 발생돼서 자기가 원하는
권리 변동이 일어나니까 이제 정상적인 걸 보질 않고 이 중에서 뭔가를 갖춰주지 못한 비정상적인 것을 계속 보는 거예요. 이제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근데 없을 때 안 될 때 불가능할 때 법을 위반했을 때 사회적 타당성이 없을 때 의사 표시가 뭐 할 때 불일치할 때 뭐가 있을 때 하죠. 이제 이럴 때 그 법률 행위는 결과가 어떠냐 이제 그걸 쭉 법에 정해놓은 거예요. 이제 그런 거 배우신다고 지금 이해되시죠? 예. 자 그러면 요거 들어가기 전에 이제 요건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자 41페이지를 보세요. 그러면 결국은 세 단계로 나눠지는데 그중에 당사자에 대한 파트는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당사자에 대한 얘기는 이제 이런 것들이 뭐고 이런 것들을 갖춰지지 않았을 때 법률행위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 정도만 보고 이제 넘어가겠다는 거죠. 그게 밑에 41페이지 넓혀보기의 시커먼 부분에 나와 있어요. 거기 당사자 능력 나왔다고요. 예, 첫 번째 보니까 1번 자 당사자는 뭐가 있어야 된다? 권리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권리 능력이란 게 뭐냐? 말 그대로 권리를 가질 수 있는 능력이에요.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능력. 그럼 누가 권리를 가질 수 있는 능력을 갖느냐? 그냥 사람이면 돼요. 사람은 태어나서 2개월 된 애도 사람인가요? 예, 그럼 걔도 부동산 소유자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뭐가 있다? 권리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120살 되시는 정신이 없으신 분이 계세요. 왔다 갔다 치매해가지고. 자, 권리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사람이면 된다니까요. 네. 그럼 그분도 부동산 소유자 될 수가 있는 거지. 결국 권리 능력은 그냥 출생부터 사망까지 모든 사람이면 뭐가 있다? 권리 능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권리 능력이 없는 사람이 계약을 했다는 것은 거의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태어나지도 않거나 사망한 사람이 계약을 했다는 얘기인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이것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그냥 권리 능력은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자연인은 뭐 하는 동안 생존하는 동안 권리 능력을 갖게 돼요. 물론 법인도 사람으로 칩니다. 법인의 인자가 사람 인자죠. 네, 그래서 사람이 권리 능력을 갖게 되는데 사람은 종류가 몇 개 있다? 2개가 있어요. 자연인과 법인. 네. 자연인은 당연히 누가 사람으로 얘기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사람이 된 사람. 우리 같은 사람들이죠. 우리를 뭐라고 그래요? 자연이라고 그래요. 국민은행은 사람이 아니에요. 국민은 사람이지. 법인이라고 그래 그런 것을. 그러면 국민은행은 자연스럽게 사람이 된 게 아니라 법 절차에 의해서 법인 등기를 해야 사람으로 인정해 주는 거죠. 국민은행 다 법인 등기 됐겠죠? 예. 그러니까 국민은행도 부동산 소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권리 능력은 그런 의미니까 그 정도만 보시고. 자, 근데 권리 능력만 가져서는 안 되고 플러스 거기다 이제 뭐 능력까지 가져야 돼요? 의사 능력. 의사 능력 읽어보세요. 2번. 자기 행위의 법적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으로 뭐 할 수 있는 판단해서 판단 능력, 정상적인 판단 능력 이렇게 보시면 돼. 자기 지금 하고 있는 게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정상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이걸 의사 능력이라고 그래요. 그런 사람이 계약을 해야 된다는 거지. 그럼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의사 능력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없는 사람이 계약을 했을 때 문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라는 것은 법에 딱 정해져 있지 않아요. 때에 따라서 다르다고. 가장 기본적인 것은 자, 아까 얘기했던 출생 후 한 3살짜리가 있어. 3살짜리는 권리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3살짜리도 그럼 부동산 소유자가 될 수 있죠. 이 3살짜리가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요. 이 매매계약 성립됐어요 안 됐어요? 응? 됐다라고 해야지. 3살 이런 얘기는 이미 성립된 이후에 뭘 얘기하는 거예요? 유효냐 무효냐를 따지는 거지. 예. 그런 거 잘 잡으셔야 된다니까. 3살짜리도 당사자야 아니요? 맞은 거 성립이 됐지. 다만 3살짜리가 이제 이 능력이 있냐 없냐 이 문제지. 그럼 3살짜리가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없겠지. 의사 무능력자라고 그래요 그런 애들은. 그러면 계약은 됐지만 그 계약의 효력은 있냐 없냐가 문제가 되는 거지 이제. 항상 그렇게 꼼꼼히 들어가셔야 된다니까. 훅훅 들어가지 마세요. 저 보니까 훅훅 들어가고 있어. 그게 여러분이 살아온 방식이에요. 근데 법은 그렇게 하시면 안 돼. 그러니까 법 하는 사람은 항상 조심조심해야 해. 단어 하나를 바꿔 쓰면 그게 잘못되기가 돼버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셔야 된다고. 안 그러면은 맨날 공부하고 가서 틀리고 공부하고 가서 틀리고. 근데 우리는 생각을 해봅시다.
공부하는 게 문제가 아니자 목적이 아니잖아요. 맞춰서 합격하는 게 목적이야. 이것은 그러려면은 이 구조를 자꾸 습관을 들이셔야 된다고. 그래서 이게 법에 맞는 분들이 계시고 안 맞는 분들이 계세요. 실제적으로 성격상 안 맞는 분 계셔. 이거 짜증나 죽겠어 이거. 잘 짜증나가지고 이렇게 따지려다 보니까 큼직큼직하게 하신 분들은 이거 잘 안 맞아. 근데 어쩔 거야. 나 안 맞으니까 나 그냥 틀릴란다. 그래 할 수 없잖아. 약간 한 달, 1년 정도만 이렇게 살짝 바꿔서 법이라는 거 이런 거구나. 그럼 찬찬히 살펴봐야지 들어가셔야지. 3살짜리가 계약해도 성립은 된 거예요. 하지만 뭐가 없으니까, 의사능력이 없으니까 이 계약이 이제 유효냐 무효냐가 문제가 되는데, 자, 우리 법은 무효라고 봐요. 3살짜리가 한 것이 유효가 되면 안 되지. 근데 문제는 꼭 나이로만 따지는 게 아니라, 자, 우리 같은 사람들은 당연히 정상적인 의사 판단 능력이 있는 거죠. 근데 우리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술을 엄청나게 먹었어. 술을 엄청나게 먹었으면 일단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없어지죠. 그러니까 뭔가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단 뭐부터 매겨? 술부터 매겨. 좋은 자기한테 유리한 계약을 체결하려면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없다니까.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있으면 길거리에서 자겠냐고. 술 먹고. 그러면 술을 안 먹었을 때는 뭐가 있지만, 그러니까 술 먹고서 계약했을 때는 문제가 있다는 거지. 이해되시죠? 그걸 다 의사 무능력자라고 그래요. 의사 무능력자의 법률 행위는 뭐가 된다? 무효가 돼요. 무효. 그래서 동그라미 2번 보니까 유아 아주 어린애, 만취자 등이 대표적인 의사 무능력자다. 이러한 의사 무능력자의 법률 행위는 뭐다? 무효. 자, 그런데 의사 능력만 있어는 안 되고 플러스 또 거기다가 뭐까지 있어야 된다? 행위 능력까지 있어야 아주 정상적인 법률 행위로 인정해줘요. 그럼 행위 능력이라는 것은 별거 아니에요. 그냥 자기 혼자 누구 동의받지 않고 자기 혼자 정상적인 유효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는 조금 조심하셔야 돼. 그러면 여기서는 우리가 행위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없는 사람들을 가지고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행위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전체적으로 뭐라고 그러냐면 제한 능력자라고 그래요. 뭐라 한다고요? 제한 능력자, 능력이 좀 법적으로 제한된 사람들이에요. 자, 여기에는 3가지 사람이 있는데 일단 미성년자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둘이 나오는데, 피성년 후견인, 말도 어렵게 나와. 그 다음에 피한정 후견인. 자, 이런 얘기들이 이제 종종 우리 공부하다 보면 보일 거예요, 용어가. 그럼 얘가 나오든 한마디로 얘네들은 무슨 능력자들이다? 제한 능력자들인데 결국은 계약에 있어서 유효냐 무효냐 이런 걸 따지는 때 필요한 거다. 자, 뭐가 없는 사람들? 행위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3번 행위 능력으로는 동그라미 1번 가볍게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 행위 할 수 있는 능력을 행위 능력이라 하는데, 2번 이러한 행위 능력이 결여된 자를 전체적으로 뭐라 하는데? 제한 능력자라 하는데, 민법은 셋, 미성년자, 피소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셋을 얘기하고 있다. 미성년자는 아시죠? 법적으로 이제 19살 미만이 된 사람. 피성년 후견인과 피한정 후견인은 그러니까 여기가 우리 시험 범위에 해당됐다면 이제 여기 이런 걸 다 배우셔야 돼. 어떻게 해야지 피성년 후견이 되고 어떻게 피한정 되고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 할 수 없는 거 이런 거 배우셔야 되는데, 다행히 여기는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얘들이 누군지만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자세히 설명드릴 거는 없어요. 정신적으로 굉장히 조금 문제가 있는 사람. 얘하고 얘를 비교해 보면 얘가 더 문제가 있어.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정신적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결여된 없어진 사람인데 치매 걸리신 분들에도 이런 분들 생각하시면 돼요. 머리에 꽃을 3개씩 꽂고 다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옛날에는 이 사람들은 이제 금치산자라고 그랬다고. 금치산자 들어보셨나요? 근데 조금 어감이 좀 안 좋다고 말을 바꿨어. 말 바꿨다고 뭐 달라지냐? 안 그래요. 그러니까 말장난하는 거야. 얘는 이제 한정치산자라고 그랬다고 옛날에. 얘도 정신적으로 이 사람도 조금 문제는 있는데 얘보다는 좀 나아. 가끔 제정신이 들어와. 머리에 꽃을 2개씩 꽂고 가끔 웃으며 다니면서 다니는 사람. 저는 그냥 이렇게 얘기할 테니까, 머리에 꽃을 3개씩 꽂았다. 누구라고요? 피성년 후견인. 2개 꽂았다. 피한정 후견인.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사람들. 그럼 이 사람들이 계약을 했을 때가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이 사람들이 계약을 했을 때 무효다 그러면 안 돼요. 요 계약, 이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어요. 취소.
그러니까 취소를 한다는 것은 그 법률행위는 일단은 뭘로 보지만, 유로 보지만 일방적으로 이쪽에서 그 법률행위를 뭐 해버리면, 취소해버리면 무효가 돼버린다는 거지. 그렇게 만드는 거지 아예 처음부터 무효가 되는 건 아니에요. 자, 그럼 정리하시면 되죠. 이제 이 두 가지만 보시면 돼. 이쪽에서는 의사 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무효다, 취소다. 의사 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무효지. 여기는 제한 능력자의 법률행위는, 그래요. 이제 그런 거 배우시는 거예요. 이제 어떨 때 무효고 어떨 때 취소인지를 법에 다 정해놨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걸 이제 우리가 배우시는 거야.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기 전에는 뭐가 계약을 했다가 뭐 문제가 되면 다 취소한다고 그래. 예. 근데 이제 구별을 하셔야지. 무효일 때가 있고, 취소할 때가 있고, 해제할 때가 있고, 다 달라요. 예. 그런 것을 법에 다 정해놨으니까 그런 거 이제 하나씩 하나씩 배워가지고 이제 들어가시면 돼. 자, 그래서 행위능력에서 동그라미 3번 보시면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도 뭐지만, 일단 유효지만 원칙적으로 제한능력을 이유로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당사자 보셨고, 그럼 42페이지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요거 처리했어요. 자, 근데 우리 시험은 이제 어디부터 나온다고요? 목적부터.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42페이지부터가 이제 법률행위 목적에서 본격적으로 우리 시험 범위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됐죠? 자, 그럼 목적은 몇 가지를 갖춰야 정상에 대해서 효력이 발생한다. 4가지. 확정되어 있고, 가능하고, 적법하고, 사유타당성. 자, 우리는 정상적인 거, 비정상적인 거. 비정상적을 보는 거예요. 확정되지 않았을 때, 불가능할 때, 적법하지 않을 때, 사유타당성이 없을 때. 됐죠? 자, 그러면 확정을 보시게 되면 별로 문제가 안 돼요. 이쪽에서는. 자, 첫 번째 1번부터 보시면 의의는 괄호 1번 법률행위 목적이란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에 의해서 발생시키려 하는 법률 효과를 말한다. 가볍게 보시고 괄호 2번 법률행위가 당사자 의도대로 효과가 발생하려면 그 목적이 동그라미 1번 확정할 수 있어야 되고, 동그라미 2번 가능해야 되고, 동그라미 3번 적법성이 있어야 되고, 마지막 4번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되는데, 자,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법률행위는 한마디로 다 뭐다? 아, 여기는 다 무효네. 우리는 갖추지 않은 것을 보게 되는데, 자, 갖추지 않았을 때 여기는 취소 사유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기서는 다 무효가 돼. 자, 여기는 능력을 갖춰야 되는데 의사 능력을 갖추지 않은 사람이 한 것은 이건 무효가 되는 거고, 행위력이 갖추지 않은 사람이 계약을 했을 때 무효는 아니고 취소 사유인데 이게 다 달라져요. 근데 여기서 확정되지 않았다거나 실현이 불가능한 내용을 계약으로 했다든지 법을 위반했다든지 사회적 타당성이 없다. 그러면 다 여기서 뭐가 된다? 다 무효가 돼요. 여기서. 여긴 취소 사유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2번부터 이제 확정해서 문제되는 거, 가능해서 문제되는 거 이런 것들 쭉 보시는 건데, 자, 확정은 뭐 크게 문제가 없으니까, 자, 바로 1번 법률행위가 유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목적이 뭐가 돼야 된다? 확정돼야 된다. 그렇게만 보시고 되고요. 3번으로 내려가서 이제 목적이 뭐 해야 된다? 가능해야 된다. 자, 목적은 법률행위 내용이에요. 자, 실현이 가능해야 돼. 그럼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실현 가능한 거, 불가능한 거. 불가능한 걸 봐야 돼, 이제는. 그러면 실현이 불가능한 것을 줄여서 뭐라고 그러냐? 불능이라고 그래요. 불능. 그래서 목적에 가능해서 의의는 가볍게 읽으세요. 괄호 1번 법률행위가 또 유효가 되기 위해서는 목적이 실현 가능해야 된다. 법률행위 당시 목적이 실현 불가능하면 그 법률행위는 뭐다? 또 무효라고요. 자, 불가능하면 무효다. 불가능을 줄이면 뭐라고요? 불능. 그래서 43페이지 자 2번 불능을 분류해보자. 불능. 자, 불능을 나누는데 괄호 1번을 주의해서 보시면 돼요. 무슨 불능과 무슨 불능을 나눈다? 원시적 불능하고 후발적 불능으로 나눠지네요. 자, 불가능한 건데 그 불가능한 것을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으로 나눈다. 그럼 당연히 나누는 것은 나누는 뭐가 있어야 된다? 기준이 항상 있어요. 기준. 그 기준이 뭐냐면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법률행위 당시, 쉽게 해서 계약할 때부터 불가능한 내용이라면 무슨 불능? 원시적 불능이라 하겠지. 계약할 때는 가능했었는데, 자, 아까 보신 것처럼 계약했다고 해서 권리 변동이라는 게 아니라, 자, 물권 변동 직접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행을 해야 되죠. 그러면 이행할 시기를 잡아놨을 텐데 10월 1일 날 매매 계약을 했고 11월 20일 날 이행을 하기로 했다. 그럼 이게 법률행위 시고 이건 이행기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법률행위 당시에는 가능했지만 이 중간에서 불가능해질 때가 있겠죠. 자, 그럼 당연히 그 불능을 무슨 불능? 후발적 불능. 자, 그럼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의 개념은 말씀드렸어요. 그럼 다 불능인데, 불가능한데,
우리가 앞쪽에서 일단 가능해야 유효가 되지 불가능하면 무효다 이렇게 들어왔는데, 그러면 원시적 불능도 무효고 후발적 불능도 다 무효냐?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판단 시점을 어느 때를 기준으로 본다고 그랬어요? 법률 행위시. 그래요. 항상 이 판단 시점을 얘기할 때는 법률 행위시를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법은 판단 기준이 굉장히 중요한데. 자, 갑과 을이 요 X 건물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합니다. 10월 1일 날. 요게 법률 행위 시죠. 그럼 이 법률행위 당시에 이 매매의 내용은 건물의 소유권을 뭐 하는 거하고 이전하겠다는 거하고 이 사람이 대금을 주겠다는 것을 내용을 한 거죠. 그러면 당연히 매매계약 당시 건물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고, 당연히 대금 지급해야 되니까 돈이 있어야 되겠죠. 예. 그러면 자, 요 매매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불가능해지는 것은, 미리 말씀드리지만 우리 이제 법에서 뭐 매매를 많은 예를 들게 되는데 대금 지급은 불가능한 게 없어요. 즉 불능이 나올 수가 없다고요. 왜냐하면 얘가 돈이 없다 하더라도 세상에는 돈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어떤 식으로든 얘는 대금 주겠다고 약속했으니까 어떤 식으로든 구입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11월 20일 날 이행을 했다 그러면 이때 돈을 줘야 돼, 안 줘야 돼? 줘야 되는 거지. 자기가 돈이 없다고 불가능하다, 그리고 나가 떨어지면 안 된다, 이것은 법적으로. 이해됐죠? 그런데 얘는 지금 뭐 넘겨주겠다고 그랬어요? 건물 소유권. 그럼 뭐가 있어야 돼? 건물이 있어야 소유권 넘기지. 건물은 근데 없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얘기했잖아. 태풍 불어서 없어지고 불나서 다 불타버리고, 그러면 건물 넘겨줄 수가 없게 되지. 불가능해지죠. 그래서 불능 들어가면 항상 이 부동산 쪽이 불능이 되는 거예요, 우리 시험에서는. 이해됐죠? 예. 그럼 이제 원시적 불능이라는 것은, 자, 이 건물을 넘기고 대금을 주기로 계약을 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원시적 불능이라는 계약 당시부터 건물이 없어졌다는 거지. 원래는 있었는데 저 시골에 있는 건물인데 지금 10월 1일 날 아침에 매매 계약을 했는데 새벽에 불나서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거 모르고 계약을 했다고. 그럼 계약은 했지만은 이 건물이 계약하기 전에 불타버렸으니까 소유권 이전이 가능, 불가능? 그걸 무슨 불능이라고 그래요? 그 원시적 불능이라고 그런다고요. 그럼 이 매매 계약은 성립됐어요, 안 됐어요? 또 그런다. 성립은 됐지. 유효냐 무효냐를 따진다니까요, 여기서는. 되셨어요? 예. 재밌기는 해, 자꾸 속아 넘어가는 게. 근데 자꾸 그걸 여러분들이 자꾸 속아 넘어가야 이제 안 속아야지 해서 이제 정상으로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렇게 안 하면 계속 여러분 알았다고 그러고 딴 데 먹고 알았다고 그러고 딴 데 간다. 제가 한두 번 겪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하고 똑같은 분들을 제가 지금 20몇 년째 지금 겪고 있어. 어찌 똑같은지 몰라. 오신 분들은 다른데 이 과정은 똑같아요, 이게. 원시적 불능, 그래서 무효가 돼요, 무효.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 그러면 안 되고, 계약은 체결됐지만 그 계약은 효력이 없어. 되셨어요? 예. 자, 43페이지. 자, 괄호 1번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에서 반괄호 1번 원시적 불능 봅니다. 동그라미 1번. 법률행위 성립 당시부터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다. 예를 보니까 매매계약 체결 전에 이미 목적물이 멸실돼 버렸다고요. 자, 동그라미 2번. 이런 원시적 전부불능의 법률행위는 당연히 뭐가 된다? 무효가 돼요. 일단 잡았죠. 그럼 반괄호 2번 후발적 불능 들어갑니다. 그럼 뭐 후발적 불능이라는 것은 뭐 똑같이 매매계약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보니까 이때는 건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가능했죠. 근데 11월 20일 날 소유권 넘겨주기로 약속했다고. 이걸 이행기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행기. 근데 이 사이에 그러면 시간이 좀 있으니까 뭐 11월 한 10일 정도 해가지고 태풍 불어서 무너졌다, 아니면 얘가 잘못해서 불냈다. 그럼 건물이 없으니까 이때는 소유권 이전해 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불능이죠. 하지만 법률행위 이후에 불가능하게 됐죠. 무슨 불능이라고요? 후발적 불능이에요. 자, 다시 그럼 후발적 불능일 때 이 법률행위는, 이 매매계약은 유효 무효? 어느 때를 기준으로 보자고요? 네, 요 때를 기준으로 해야지. 요 때는 가능했어요, 불가능했어요? 가능했으니까 유효가 되져야지. 항상 기준점을 잘 보셔야 된다고. 자, 제가 다시 얘기해서 지난주에 법은 뭐라고요? 기준이라니까. 여러분 생각대로 야, 매매계약 했지만 불탔는데 뭐 그거 무슨 계약이 유효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계약은 없어진 것 같아. 건물이 불타면서 계약도 불타버린 것 같아. 아니라니까. 그 여러분 생각대로 들어가지 마시라니까. 제가
원시적 불능, 후발적 불능의 기준점은 어딜 보라고 그랬어요? 법률행위 당시를 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11월 10일 날 불탔으면 10월 1일 날은 건물이 있었어 없었어? 그럼 가능했어요 불가능했어요? 가능했으니까 유효가 되는 거지. 됐나요? 하지만 원시적 불능은 10월 1일 전에 불탔다는 얘기니까 법률행위 당시에 불가능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법률행위는 무효가 되는 거지. 오케이? 예. 네. 그런 거 잘하시면 돼. 그런 거. 근데 하루 이틀 안 돼요. 제 목이 몇 번 터져 나가야 이제 겨우 이제 바뀌어진다니까. 자, 후발적 불능으로 들어갑시다. 동그라미 1번. 법률행위 성립 당시에는 목적이 실현 가능했지만, 그래서 항상 법률행위 성립 당시 이게 나오잖아요. 그 이행기 전에 불능으로 된 경우다. 예를 보니까 매매계약 체결 후에 목적물이 멸실됐대요. 자, 2번 내려가니까 동그라미 2번. 법률행위 성립 당시에는 목적이 실현 가능했으니까 가능했죠. 그리고 후발적 불능이 법률행위는 뭐가 된다? 유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놈도 장난 많이 친다고. 왜? 여러분 생각대로 계약하고 난 다음에 불타버렸는데 뭐 계약이 유효야? 이렇게 많이 하니까 이걸 침을 많이 내요. 헷갈리라고. 그래서 출제자들은 다 알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기 때문에 속이려고 그걸 자꾸 낸다고. 남의 건물 팔 수 있어 없어? 있어. 근데 밖에 나가서 그런 얘기 하면 미쳤다고 그래. 그러니까 출제자들은 알아요. 그러니까 자꾸 타인의 권리를 매매한 것은 무효다 이런 식으로 자꾸 낸다니까. 내는 포인트가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을 자꾸 바꿔주셔야 법에서 얘기한 대로 맞춰줘요. 되셨죠? 예. 그래서 확정하고 가능 중에서 불능 구별하시면 돼. 일단은 원시적 불능이라면 무효가 되고 후발적 불능이라면 그 법률행위는 유효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44페이지. 자, 4가지를 갖춰야 된다고 그러는데 이제 2가지 보셨어. 세 번째는 보니까 자, 그 목적은 뭐 해야 된다? 적법해야 돼. 적법.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머릿속에 잡혀져 있으면 쉬워요. 이제 뭐 보면 뭐가 다음에 나오겠지가 나온다니까. 아까 도표 제가 얘기한 것처럼 목적 파트는 4가지가 갖춰야 되는데 그 목적이 확정돼야 되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되고 가능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적법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회적 타당성. 그러면 이 순서대로 좀 보고 있잖아요. 여기 봤어. 그럼 이거 끝나면 뭐 볼까? 사회적 타당성 보겠지. 물론 이쪽에서 시험이 가장 많이 나오는 파트인데 적법이라는 것은 법에 적합해야 된다는 얘기니까 자, 우리는 그러면 여기서는 법을 잘 지킨 법률행위, 법을 위반한 법률행위. 법을 위반한 법률행위 했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걸 보는 거죠. 자, 됐어요? 뭘 어떻게 보는지를 포인트 잡고 들어가시면 된다니까. 근데 문제는 여기서는 이 법이라는 게 2가지로 크게 나눠지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번 보니까 무슨 규정과 무슨 규정. 강행 규정과 임의 규정으로 나눠져요. 이 법이. 법은 규정이니까 강행 규정과 임의 규정. 자, 이 규정은 법규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무슨 법규? 강행 법규. 그럼 여기는 임의 법규 이렇게도 얘기하겠지. 그러면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냥 단어로 강행 규정, 강행 법규죠? 이건 꼭 반드시 지켜야 될까요? 위반해도 될까요? 지켜야 된다는 얘기지. 이건 반드시 국가에서 정해놨으니까 정한 대로 해야 돼. 자, 이것도 법이고 법조문이죠. 근데 앞에 뭐라고 붙였어요? 임의자가 붙었으니까 이 법은 꼭 지켜야 된다. 그렇지 않아도 된다. 안 하도 임의적이란 말이야. 임의적이야. 그럼 여기서 적법이라는 얘기할 때 적법이 돼야 그 법률행위가 유효가 된다는 얘기는 여기서 말하는 적법의 법은 뭘 지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걸 지켜야 된다는 거지. 이 법은 위반했다 하더라도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즉 법이 있다 하더라도 당사자 약정으로 이 법하고 다른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특약사항으로 만들어 놓을 수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 법은 당사자가 이 법의 내용하고 다른 특약 약정을 했다. 그럼 이 약정은 뭐가 되는 거야? 무효가 돼버리는 거지. 그럼 이게 뭐가 있고 이게 뭐가 있는지 지금 다 외울 수는 없어요. 뭐 개념 이해만 해주시고 예를 제가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우리 민법에도 여러 개가 나오고 다른 법에도 여러 개가 나오는데 자, 일단 의미는 이제 보시고 강행규정과 임의규정에서 괄호 2번을 보세요. 강행규정은 당사자 의사에 의해서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고요. 꼭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고 임의규정은 당사자 의사에 의해서 그 적용을 뭐 할 수 있다? 배제할 수 있는 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괄호 3번 뭘 지켜야 되냐면 강행규정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럼 강행규정에 위반해서 법률행위 했을 때는 자 무효인데 무슨 무효다?
절대적 무효라고 그랬어요. 일단 거기까지만 보시고, 그럼 일단 강행규정, 임의규정이 뭔지 뭐 예를 하나씩 들을게요. 그럼 아까 보셨던 거 보죠. 뒤쪽에 아까 243페이지를 보니까 243페이지 맞나요? 거기 보니까 그 소유권의 내용이라고 해서 211조라는 법 규정이 나와 있죠. 아까 읽어보셨죠? 그러면 법에서 소유권은 뭐뭐뭐 하는 내용이 있다고요.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고 법에 정해놨죠. 네. 그럼 반드시 소유권은 몇 가지 내용이 있어야 돼? 세 가지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소유자가 아니야, 나는 소유권 가지고 있지만 사용, 수익하는 것은 내가 그냥 이걸 영원히 포기해버릴 거야. 포기하고 그냥 처분하는 내용만 내가 갖는 소유권 가질래.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이 법은 이게 딱 정해져 있다니까. 올해 나온 정답이에요. 물건에 대한 설명에서 틀린 것에 대해서 소유권 내용 중에 사용, 수익하는 내용을 영구적으로 포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해야 되는, 있다 그랬으니까 틀린 지문이 되는 거지. 물론 뭐 제가 다 예상이 됐고 했던 거죠. 판례가 나온 거예요, 이게. 또 여기는 아니지만 우리 시험 보면 민법의 제 4조를 보면 사람은 만 19세가 되면 성년에 이른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지금 몇 세가 되면 19살이 되면 뭐다? 성년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강행규정일까요? 임의규정일까요? 이거 강행규정이지. 법조문이 이렇게 있는데 이걸 임의규정이라고 해가지고 아니 우리 아들놈은 빠르니까 얘는 15살 되면 성년이 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이해되셨죠? 이런 규정들이 다 무슨 규정이에요? 강행규정, 강행법규라고요. 그러면 여기에 위반되는 당사자 약정 특약을 했다. 약정 특약도 법률행위니까. 자, 이것들은 다 뭐가 된다?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근데 임의규정은 주로 이제 계약법 쪽에 나와 있는데 한번 저 뒤쪽에 예를 한번 보죠. 429페이지를 한번 볼까요? 예를 하나 여러분들 뭐 굉장히 많은데 금방금방 알 수 있는 거. 429페이지 보시게 되면 429페이지 거기 4번 보니까 매매계약 비용 부담이라고 나오죠. 자, 매매계약을 하다 보면 비용 들어가겠죠. 가장 대표적인 게 중개사를 통해서 하게 되면 중개 수수료를 주는 게 매매계약 비용이에요. 또 뭐 서류 작성하는 데 드는 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겠지. 그걸 누가 부담하느냐? 자, 566조를 보니까 법조문에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당사자 쌍방이 어떻게 해서 균분 똑같이 부담한다 이렇게 정해놨어요. 똑같이 법조문이 이렇게 있다고요. 그러면 이 법조문이 임의규정이냐 강행규정이냐 그럴 때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이거 강행규정일까요? 임의규정일까요? 강행규정이라면 꼭 똑같이 매매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는 거예요. 위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그런가요? 여러분이 아파트를 굉장히 싸게 팔았어. 그 매매계약하면서 매수인 보고 내가 아파트를 시가보다 많이 싸게 팔았으니까 수수료나 이런 것은 당신이 좀 다 내셔. 그래서 산 사람이 그렇게 할게요. 그거 무효야 그러면? 아니죠. 그래. 아니 법에서는 똑같이 부담하라고 했지만 당사자 의사에 의해서 이거하고 다른 약정을 해도 된단 말이에요. 매도인이 다 부담해도 되고 매수인이 다 부담해도 되지. 무슨 얘기 이해되셨어요? 네. 그런 걸 뭐라 한다고요? 그럼 임의규정이라 한다고. 임의규정. 법은 있지만 법대로 지킬 필요가 없는 거. 그래서 다 같은 법이 아니라니까. 아까처럼 소유권의 내용은 사용, 수익, 처분의 내용을 가져야 된다. 무슨 규정이야? 근데 소유자가 아니 나는 사용, 수익하는 건 포기하고 처분하는 내용만 가질래. 이럴 수 없다니까. 자기 의사에 의해서 배제할 수 없다니까요. 만 19살이 되면 성년이 돼야 된다. 법조문이 있다고요. 아니 우리 아들놈은 빠르니까 15살 되면 성년자로 될 거야. 안 된다니까. 우리나라에 모든 사람은 몇 살 돼야? 19살이 돼야 성년자가 된다니까요. 무슨 규정? 강행규정 또는 강행법규라고 그래요. 아까 읽어보셨잖아. 강행규정, 강행법규는 당사자 의사에 의해서 배제할 수 있다 없다? 없다니까요. 근데 법이라도 무슨 규정이라면? 임의규정이라면 당사자 의사에 뭐 할 수 있다? 폐지할 수 있다. 폐지할 수 있다는 것은 꼭 법대로 할 필요가 없다. 그 대표적인 게 지금 매매계약의 비용 부담 문제라니까. 법에는 매매계약의 비용은 쌍방이 균분 똑같이 부담해라 정해져 있죠. 반드시 그럴 필요가 없다니까. 당사자끼리 매도인이 부담하든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약정이 없으면 그렇게 하라는 얘기지. 됐어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적법에서 법을
강행 규정하고 임의 규정으로 나눠진다는 거 구별하시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공부를 하지 않으면 몰라요. 그냥 법은 다 똑같은 법이라고 생각한다니까. 그 다음에 밑에 보니까 자 다시 44페이지 내려가면 효력 규정과 단속 규정 나오죠. 그거 지금 보시는 거 아니야. 지금은 그냥 강행 규정하고 임의 규정 정도만 구별하시면 돼요. 자 넘어갑니다. 47페이지. 자 이제 마지막 5번 보니까 목적의 마지막 파트. 목적에 뭐라고요?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돼요. 그럼 사회적 타당성이 있는 거 없는 거? 없는 걸 봐야지.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제 법조문에 103조하고 104조가 나와. 자, 법률행위가 유예하기 위해서는 그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 근데 민법은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행위로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제 103조가 있고 또 불공정한 법률행위 제 104조 이걸 두 가지를 규정하고 있다고요. 됐죠? 그럼 그 두 가지를 보겠다는 거예요. 아래에서 별도의 목차로 설명한다 그랬어요. 자, 첫 번째 보니까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 나와 있죠? 자, 103조 보니까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라고 법조문에 뭐라고 써 있냐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뭐로 하겠다? 무효로 한다. 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을 줄여서 뭐라 한다? 반사회질서 또는 반사회적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그 정도로 보시면 되는 거지. 선량한 풍속이 뭐예요? 사회질서가 뭐야? 이렇게 자꾸 들어갈 것은 아니에요. 그냥 말뜻 그대로 사회를 유지하려면 질서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죠. 그 국가에서 정해놓은 사회질서를 위반해서 계약을 했으면 그 계약은 무효란 얘기죠. 그럼 이것도 생각해 봅시다. 이 법조문도 그러면 강행 규정일까요? 임의 규정일까요? 강행 규정이지. 아니 국가에서 사회질서를 잡아놓고서는 거기에 위반하면 무효다 그랬는데 이거 임의 규정이라고 해버리면 요거에 위반해서 계약했다 하더라도 지들끼리 유효를 해도 된다는 얘기인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러면 문제는 이제 사회질서에 이게 보세요. 제가 말씀드린 게 우리는 어쨌든 기준대로 공부하셔야 되고 기준은 법조문하고 판례라고 그랬는데 지금 법조문 보고 있죠? 103조가. 자, 103조 법조문을 읽어보니까 명확하게 드러나요? 아니면 그냥 뜬구름 잡는 거예요? 뜬구름 잡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가 도대체 뭐냔 말이야. 그거에 위반되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란 얘기인데 아니 도대체 사회질서가 뭔데 이게 위반되면 무효고 위반되지 않으면 유효란 얘기냐. 이게 굉장히 추상적인 얘기예요. 그래서 항상 기준이 정확하면 다툼이 일어날 수가 없는데 기준이 그렇게 불명확하고 추상적이니까 다툼이 항상 일어나는 거예요. 계약은 했는데 누군가는 이거 사회질서 위반돼서 무효니까 나 이행 안 할란다. 누군가는 무슨 사회질서 위반돼 이거 정상적이지 유효니까 이거 빨리 이전 등기 해줘라. 이렇게 다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뭐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판례가 미친 듯이 나와요 여기는. 그래서 여기부터 이제 시험 문제거리가 돼요. 물론 우리 올해 시험에서는 안 나왔지만 거의 매년 나오는 파트예요. 그러면 여기서 시험 문제 나오는 것은 사회질서에 위반된 행위하고 그렇지 않은 행위를 구별해봐라 이런 문제가 나오겠지. 그러면 수많은 것들이 있으니까 48페이지 보세요. 자, 2번 보니까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유형해가지고 그냥 제목 정도만 가볍게 보고 계시 지금 외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 하도 많으니까 이것을 나눠요. 첫째는 괄호 1번 사회질서 중에 정의에 반하는 행위죠. 정의롭게 계약을 해야 되는데 정의에 반하는 행위. 그래서 반괄호 1번에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서 동그라미 1번 보시면 그러니까 이것은 사회질서를 여러분들이 사시면서 사회질서 잘 지켰을 테니까 읽어보면 다 느낌이 와요. 공무원 직무에 관해서 뭐라 했어요? 청탁하게 하고 거기에 대가를 지급하기란 약정이죠. 이런 거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지. 자, 2번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보험계약. 보험계약을 하긴 했는데 보험금을 부정취득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개 보험을 들어놓고 사고를 일부러 낸다는 이런 것들이죠. 또 3번 소송에서 사실대로 증여줄 것을 조건으로 해서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초과하는 급부를 받기로 한 약정 같은 것들. 또 4번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허위 진술해주는 대가로 뭘 주기로 한 각서 같은 것들. 이런 것들 하면 안 되죠. 이런 것들은 다 반사회질서 행위로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는 거예요. 넘어가세요. 자, 51페이지 보세요. 가로 2번에 인륜에 반하는 행위가 나오죠. 네. 그래서 사회질서 중에 하나가 또 인륜이라는 게 있다는 거지. 그 인륜에 반하는 행위의 대표적인 게 동그라미 1번 무슨 계약? 첩계약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일부 일처제가 사회질서예요.
근데 처가 있으면서도 또 다른 여자를 첩계약으로 해서 맺었다. 그리고 뭐 그 첩한테 뭐 아파트 주기로 증여계약을 했다든지 이런 것들이지. 여자분들 부르 떨면서 이럴 수가 이렇게 이제 분노가 되죠. 그래요. 이건 뭐 무효가 되는 거예요. 자, 넘어가시고 52페이지에 또 괄호 3번에 지나치게 사행적인 행위, 도박이에요, 도박. 동그라미 1번. 도박 자금을 대여하는 계약이라든지 도박으로 부담한 채무 변제를 위해서 토지 양도하는 계약. 하여간 도박과 관련된 건 다 사유서 위반이니까 무효다. 느낌이 오죠? 별거 아니에요, 그냥 가볍게. 괄호 4번 내려갑니다. 개인의 자유를 심하게 제한하는 행위들도 이것도 무효라고 봐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처럼 뭔가 계약을 하는데 절대로 혼인하지 않겠다 또는 절대로 이혼하지 않겠다는 각서 같은 것들. 옛날에 이런 것들 많이 했다고요. 특히 여자분들 같은 경우 직장 생활하면서 직장 이제 하면서 결혼하면 직장 그만두기로 하는 계약 같은 것들. 그렇게 해서 막 들어가가지고 결혼하면 막 잘리고 그랬다고. 요즘 그러면 돼요, 안 돼요? 큰일 나, 이게. 사유서 위반된 거예요. 노동법도 위반되고. 자, 뭐 그 정도 일단 뭐 사유서 위반된 행위들. 자, 대략적으로 읽어보니까 이런 계약하면 안 되겠구나 느낌이 오시죠? 그런 거예요. 이제 나중에 구체적으로 보면 그런 것들하고 아닌 것들을 이제 구별 잘 하시면 돼요. 그러면 결과를 좀 보셔야 되는데 53페이지 보세요. 자, 53페이지 맨 밑에 보니까 3번 사회질서 위반의 효과가 나오네요. 이미 앞쪽에 다 얘기했어요. 자, 큰 틀로 잡으면 우리는 지금 법률행위 중에서도 당사자에 대한 얘기를 본다, 목적을 보고 있다, 의사표시를 보고 있다. 목적을 보고 있는 거고. 이런 게 머릿속에 이제 잡혀져야 된다고요. 목적은 몇 가지를 갖춰야 유효가 돼요. 4가지. 그래서 하나씩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 자, 그런데 우리는 정상적인 거, 비정상적인 거. 뭐 되지 않아? 확정되지 않아. 뭐 얘기는 안 했지만. 그 다음에 뭐해? 가능하지 않아. 이걸 뭐라고 그랬어요? 불능. 그 다음에 법을 위반해. 특히 강행법규를 위반했어. 자, 지금 사회적 타당성이 있는 거 없는 거. 없는 것 중에 103조를 보고 있단 말이다. 자, 구조 이해되시죠? 그러면 요것들은 좀 정상, 비정상. 비정상. 그럼 이건 전부 다 뭐라고 그랬어요? 무효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별도로 얘기를 안 했는데 아까 당사자 입장에서는 의사 능력이 없는 사람이 법률행위 했으면 그건 무효고 행위 능력이 없는 제한 능력자가 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는 거지 무효가 아니었어요. 근데 이쪽은 다 무효야. 특히 이제 불능은 원시적 불능일 때 무효가 되겠죠. 예. 그러면 무효라는 개념을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지난주에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무효는 법률행위를 하긴 했는데 무효라는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법률행위 할 때부터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누가 무효라고 주장을 해야 무효다? 그냥 당연히 무효다. 당연히 무효예요. 그럼 당연히 무효라는 것은 이 법률행위로부터 발생될 권리 의무가 발생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즉 매매계약은 했어요 안 했어요? 아니 했다니까 무효라는 얘기는 했는데 효력이 없단 말이에요. 자, 얘가 소유권 이전해달라는 권리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 매매계약은 했지만 얘 소유권 이전해줄 의무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 대신 얘는 지금 5억의 매매계약은 하긴 했죠. 그게 뭐라면 무효라면 얘는 얘한테 5억 달라는 대금 달라는 권리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 이게 무효라니까요. 무효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를 하세요. 그냥 무효 해놓고서는 무효면서 의무를 이행해야 된다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막 들어오면 안 돼. 계약은 했지만 무효라는 것은 자, 이 법률행위는 그래서 제가 구조를 잘 잡으라는 거예요. 이 법률행위는 원인이에요 결과예요? 원인. 그럼 여기서부터 결과가 발생하는 게 권리변동이죠. 그러면 권리변동이 일어나려면 이 계약이 유효가 돼야 돼 무효가 돼야 돼? 유효가 돼야 되는데 무효라는 것은 권리가 발생되지 않았다는 얘기잖아. 그럼 대신에 의무도 발생되지 않았다는 얘기지. 그럼 얘도 대금 줄 의무는 없단 말이에요. 됐나요? 예. 네. 그러면 기본적으로 권리 의무가 없어. 그럼 이제 의무 중심으로 보게 되면 자, 의무라는 것이 있다면 뭘 해야 되는데? 이행해야 되는데 그 법률행위가 뭐라면? 무효라면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그래서 어떤 무효든 무효 그러면 이행할 필요가 없어요. 문제가 이제 생기는 게 의무가 없는데 이 사람들이 여러분들도 지금 배우면서도 뭐 무효고 뭔지 지금 법에 정해놓은 걸 다 지금 모르고 있는 상태죠. 그럼 일반인들이 계약해놓고 이거 무효다 이렇게 다 알면서 계약을 하지는 않겠지.
계약은 했지만 법적으로는 무효지만 무효인 줄 모르고서는 이렇게 이행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해되시겠죠? 예. 그러면은 이행을 할 필요가 없는데, 의무가 없어서 이행할 필요가 없는데 이행을 했으면 당연히 다시 되돌려달라 할 수가 있어야 되겠지. 그걸 지난주에 뭐라고 얘기했나요? 부당이득 반환이라고 그래요. 이걸 부당이득 반환이라고 그래요. 얘가 소유권 이전 등기해줬는데 나중에 보니까 매매계약이 무효다. 야 이거 잘못 줬다. 등기 말소해줘라. 할 수 있는 거고. 얘가 대금 줬는데 보니까 매매계약이 무효인데 대금 줬어. 이거 잘못됐네. 그 대금 돌려주시오. 돌려주고 돌려받고 해서 깔끔하게 끝내야 되지. 근데 현실은 안 돌려주려고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것은. 그럼 그것은 우리 민법을 이제 벗어난 거예요. 근데 소송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민법은 딱 뭐면 뭐다라고 결론을 잡아주는 거예요. 무효면 뭐 할 필요가 없는데, 이해할 필요가 없는데 이행을 했으면 부당이득 반환 해야 된다라고 이게 결론을 잡아준 거지. 이해되셨죠? 예. 자, 그래서 양쪽 다 어떤 무효든 기본적으로 이행할 필요가 없어서 이행을 했으면은 전부 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들어가줘야 되는데 문제가 된 게 얘예요. 사회적 타당성 중에 지금 우리는 103조 반사회적 행위를 보고 있는 거죠. 자, 반사회적 행위에 여러분은 가장 쉬운 게 첩계약이야. 요 놈이 A라는 서가 있는데 이 여자하고 첩계약을 맺으면서 이 강남에 있는 아파트를 이 첩한테 증여하기로 했다고. 우리 같은 사람이 이것도 못해. 대기업 뭐 회장이나 대야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이 그러면 증여계약이란 법률행위는 이걸 조건으로 해서 들어온 거죠. 유효 무효? 에? 무효 유효. 그냥 상식적으로 그냥 감정적으로 들어가서 이런 거 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사회적 위반되는 거 아니야 지금. 아까 보셨잖아. 첩계약에서. 되셨나요? 예. 어려워요? 어렵지 않죠? 예. 첩계약 한 번도 안 해봤죠? 안 해봐서 어려워지는 거지. 예. 자, 첩계약을 조건으로 아파트 준다 이런 거 하면 안 된다고. 자, 근데 했어. 이 사람 아파트 넘겨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 무효니까. 그러면 첩이 그냥 있겠나? 도망가지. 예. 그러니까 1000명으로 이렇게 넘겨준다고 이게. 여기까지 이해됐죠? 예. 그러면 좋았을 때나 첩이지. 세월 지나면 사이 안 좋아질 수 있죠? 예. 그러면 첩관계가 이제 끝나고. 첩관 끝나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자, 이 강남에 있는 아파트 지금 한 30억짜리를 얘한테 넘겨줬단 말이야. 아까워 안 아까워? 아까워. 돌려받으려고 그러겠죠. 그러면 우리가 좀 전에 배운 것처럼 요 계약이 뭔데? 무효인데 무효라면 내가 안 줘도 되는데 줬죠. 그럼 다시 뭐 한다? 돌려받을 수 있어야 된다 해서 얘가 부당이득 반환 청구 들어가서 이 등기 말소해달라 이렇게 들어왔단 말이지. 이해됐나요? 그러면 정상적인 우리 일반적인 무효라면 당연히 안 줘도 되는데 줬으니까 부당이득 반환 청구 들어가줘야 되죠. 근데 이건 인정을 안 해준다고 국가에서. 그래서 이 무효가 좀 독특한 무효예요. 일단 여러분의 상식을 한번 생각해 보죠. 얘 첩계약에서 첩한테 아파트 증여해준다고 했다. 이런 거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데 줬죠? 예, 줬는데 나중에 사이 안 좋았다고 이거 다시 돌려받는다. 그럼 이런 놈을 법에서 보호해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예, 이런 짓을 한 놈을 법에서 보호해주면 돼 안 돼?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국가에서는. 그래서 이런 짓을 한 놈은 기본적으로 안 줘야 되는데 줬다. 그러면 다시 찾아갈 수가 없도록 만들어요. 이것만. 다른 건 다 찾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자,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얘가 줬어. 준 것을 우리가 급여라고 그러죠. 그럼 항상 주는 것은 원인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원인이 있어야지. 자, 원인이 요걸 원인으로 해서 준 거죠. 그럼 이 원인은 지금 정상이에요 불법이에요? 불법이 반사회적이라는 얘기예요. 자, 읽어보세요. 뭐라고 그래요? 불법 원인 급여. 그럼 불법 원인 급여로 줬으면은 이건 다시 돌려달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요 단어도 우리 시험 범위를 벗어난 단어인데 요게 지문에 나와요. 그럼 항상 불법 원인 급여 그러면은 지금 배우는 뭐하고 똑같이 보셔야 돼? 반사회질서 행위하고 똑같이 보셔야 돼. 반사회질서 행위로 이행을 한 것을 뭐라 한다? 불법 원인 급여. 그러니까 불법 원인 급여는 반환 청구할 수가 없다. 되셨죠? 예. 넉 놓고 있으면 안 돼요. 예. 이제 3시간쯤 되면 힘들지, 이제.
이 딱딱한 의자에서 3시간 동안 앉아본 적이 없어. 또 학교 다니실 때는 막 앉았는데 벌써 책에서 멀어진 적이 꽤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3시간쯤 되면은 유체 이탈을 슬슬 해요. 몸은 앉아 있는데 정신은 지금 딴 데 가 있어. 여기 몇 분 계신데 그러시면 이제 계속 이제 오셔가지고 듣고 딴 얘기하고 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이제 지금은 차이 안 나는데 언제 차이냐면 7, 8월, 9월 달 이제 그때 시험 볼 때 차이가 나요. 그때 되면 똑같이 출발했는데 어떤 분은 막 80점, 90점 맞는데 어떤 분들은 똑같이 50점, 60점 아니면 절대 점수를 밝힐 수 없고 막 이러니 계속 근데 그 차이가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제가 말씀드리지만 제 과목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가셔가지고 복습 같은 거 하시나요? 안 하잖아요. 안 한다고 지금. 그러면 여러분이 오셔가지고 힘들게 오신 이 3시간 동안 그냥 공부하고 간다 생각하시고 강의를 제대로 정확하게 듣고 가세요. 복습도 안 하고 강의도 안 듣고 그럼 2달 동안 다니면 아무것도 모르지. 자, 그거 찾아보고 이제 자, 그게 맨 밑에 보시면 사회질서 위반의 효과 나와요. 53페이지에 나오죠? 괄호 1번 보니까 일반적 효과는 자,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는 또 무슨 무효라고 그랬어요? 절대적 무효. 그 절대적 무효는 다음 주에 제가 말씀드릴 거고 넘어가세요. 54페이지 괄호 2번 자, 이미 이행된 경우에 효과가 나오죠? 원래 무효일 때 이미 이행된 경우 효과 그러면 다시 반환 청구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원래는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되는데 딱 한 가지 여기 좀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라고. 그래서 이미 이행된 경우 효과에서 동그라미 1번 이미 이행된 경우에도 자, 뭐에 해당하여? 불법 원인급여에 해당해서 상대방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나 소유권에 의한 반환 청구할 수 없다 해야지. 반환 청구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 빼고 다른 무효에서는 이미 이행된 경우 그러면 다시 반환 청구할 수가 있다라고 들어가줘야 돼요. 이해됐죠? 예.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사회적 타당성까지 보셨는데 사회적 타당성이 사실은 이제 2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103조의 반사회질서 행위하고 그다음에 104조의 불공정행위가 되는데 시간이 이 정도 됐으니까 여기로 마무리 좀 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아직까지는 우리가 이제 법률행위에 대한 것들 들어가는데 뭐 세세하게 여러분들이 다 볼 건 아니라 하더라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큰 구조는 반드시 잡으면서 공부하실 때 어디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지를 잡고 들어가세요. 네. 자,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고요. 오늘 배우시면서 제가 뭐 배운 부분까지 간단하게 또 복습을 또 시켜드리고 가려고 제가 또 이제 준비한 게 있으니까 조금 힘드시더라도 그건 보시고 들어갑시다. 자, 그럼 이건 제가 나눠드리지 않았어요. 그냥 보시고 오늘 배웠던 내용 중에서 좀 보셔야 될 것들 들어왔어요. 자, 민법의 논리구조에서 민법은 원인과 결과를 얘기하는 거다. 원인에 해당되는 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법률 요건이라고 그랬다고요. 자, 결과에 해당되는 것을 법률 효과라고 그래요. 그럼 법률 요건에 해당되는 걸 둘로 나눠주면 당사자 의사에 의해서 권리 변동이 일어나는 것을 뭐라 한다? 법률 행위. 당사자 의사하고 아무 상관없이 권리 변동이 일어나는 것을 법률 규정 그래요. 자, 이 구조를 가지고 그 중에 이제 뭐 중심으로 본다? 법률 행위 중심으로 본다고 그랬어요. 자, 그럼 넘어갑니다. 그럼 법률 행위에서는 일단 이제 법률 행위 보기 위해서는 요건을 좀 따져야 되는데 자, 법률 행위는 뭐가 되고 성립이 되고 나서 유효니 무효니 취소니 이걸 따진다. 그럼 법률 행위 성립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3가지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가 있어야 돼요. 자, 당사자는 능력 3가지를 갖춰야 돼.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능력. 자, 그중에 이 2가지를 보자고 그랬죠. 의사능력이 없는 사람이 법률행위 했다. 그러면 무효가 되는 거죠. 행능력 갖추지 못한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제한능력자. 이건 무효가 아니라 취소할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요건 요 정도에서 보시면 되는 거고 이제 여기부터가 우리 시험범위라고 그랬어요. 자, 목적은 4가지를 갖춰야 돼요. 뭐 해야 되고? 확정, 가능, 적법해야 돼. 자, 그 다음에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한 파트죠. 자, 요거 끝나면 이제 이쪽으로 넘어갈 거예요. 자, 그럼 의사표시도 2가지를 갖춰야 되는데 의사표시가 뭐 해야 돼? 일치. 그럼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일치될 때, 불일치할 때. 불일치할 때를 보는 거예요, 이제. 자, 의사표시에 뭐가 없어야 돼? 하자가 없어야 돼. 그럼 우리가 봐야 될 것은 하자가 있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제 이런 식으로 의사표시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법률행위 목적을 우리가 봤어요. 자, 목적의 확정은 풀 필요 없고 목적이 가능해야 되는데 우리는 비정상적인 불능을 봐야 된다. 자, 불능 중에서 두 가지. 무슨 불능과?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 뭘 기준으로 본다고요?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본다고. 그러면 법률행위 당시부터 불가능한 것을 원시적 불능이라 하면서 그 원시적 불능은 유효다, 무효다? 무효가 되죠. 근데 후발적 불능은 법률행위 당시에는 가능했지만은 그 후에 이행기 전에 불가능해진 거. 자, 이거 유효, 무효? 유효가 되죠. 법률행위 당시에는 가능했으니까. 자, 그 다음에 본 게 우리가 목적이 적법해야 된다. 자, 적법은 법인데, 자, 법은 두 가지로 임의 규정하고 강행 규정을 나눠서 임의 규정 위반했습니다. 유효, 무효? 유효. 이것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임의지니까 법대로 할 필요가 없죠. 강행 규정을 위반했을 때 뭐가 되는 거예요? 무효가 되고, 자, 이 무효는 이제 절대적 무효라고 하는데 이건 제가 설명 안 드렸으니까 넘어가시고. 자, 니은범 같은 경우 이제 무효 주장인데 이건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자, 무효하고 취소의 차이점은 무효는 처음부터 이 계약의 효력은 있다, 없다? 없으니까 계약 당사자만 무효 주장할 수 있다.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다. 누구든지 다 주장할 수 있어요. 하지만 취소는 뭐 했다가 유효가 됐다가 뭘 하면 취소를 하면 무효가 돼버리니까 아무나 취소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취소권자만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항상 누가 무효를 주장할 수 있냐 없냐 그러면 항상 할 수 있다라고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강행법규에 위반했으면 당연히 유효예요, 무효예요? 무효인데 강행법규에 위반한 자 스스로 자기가 나중에 계약을 해놓고서는 그 계약이 강행법규에 위반했으니까 나 이행 안 할란다. 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요. 이거 무효 주장은 아무나 할 수 있어. 기본 됐죠? 네, 그렇게 들어가세요. 자, 반사회적 행위는 사실은 아까 얘기했던 거니까 역시 이것도 설명 안 드렸으니까 디귿 하나만 볼게요.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사실은 이제 해당되는 거하고 해당되지 않는 걸 구별하셔야 되는데 지금은 그럴 필요는 없고, 자, 이것도 역시 무효인데 이미 이행을 했다. 다른 데서는 다시 달라고 반환 청구 들어갈 수가 있지만 이건 반환 청구할 수가 없다는 거. 이걸 뭐라 한다고요? 불법 원인 급여라고 그런다. 여기까지 우리가 보신 거예요. 되셨죠? 네, 다음 주에 이제 물론 이제 지난주에 간단히 얘기했지만 여기부터 해서 다시 천천히 들어가시면 돼요. 자,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 정리하셨고 뭐 가셔서 또 푹 쉬시고 다음 주에 깔끔한 정신으로 다시 오셔서 다시 또 보시면 돼요. 고생 많으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